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 날 고1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학 상하를 시험 범위로 하는 모의고사 마지막이거든요. 이 수학 상하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수원, 수투에서의 어떤 문제풀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 풀어볼 건데요. 앞으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고2 모의고사 수능 때까지 좋은 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4점짜리 시작을 할게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 좀 간단하죠. 원의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 자체가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분의 a에 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1,2분의 a가 y는 2x 마이너스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2분의 a가 1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뭐다? a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14번이니까 뭐 가볍게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 원과 만나는 점을 A, B로 잡아줍니다. A하고 B는 지름의 양끝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 위로 움직이고 있는 점 P에 대해서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4라고 했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해봤죠? 요 AB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은 이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높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반지름 자체가 높이일 때. 그럴 때 높이가 최대다, 넓이가 최대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이 지름 길이가 2R이니까 밑변 길이가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 자체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니까 반지름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지름이 2가 되도록 B값 한번 잡아볼게요. A에다가 2를 대입하시고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작성을 해보면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B 플러스 2가 바로 4가 됩니다. 따라서 B는 2가 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4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이 fx식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15번이라서 4점짜리여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f-2인데 처음에 우리가 고민해 볼 거는 바로 뭐냐면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한번 대입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x가 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는 대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새로운 조건을 찾아보니까 fx가 f의 역함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f를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이 주어진 식도 각각 양변을 f 안에 넣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f-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f-1을 알고 싶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바로 요게 넘겨서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x제곱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f-2는 2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은 그림을 좀 꼼꼼히 그려볼까요? 얘가 지금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근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x는 a에서 y는 4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가 5가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이 C입니다. C 좌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절편이 A, 그 다음에 Y절편이 B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B 좌표마저 적어보면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A좌표는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A좌표는 A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사각형 O, B, C, A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가 24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 점 좌표가 a, 마이너스 4니까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4니까 요 길이는 a분의 4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 점 좌표가 a 플러스 1, 0이니까 이 길이는 1이 되죠. 그래서 각각 그 영역의 넓이들을 구해보면은 여기는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a분의 4, a니까 이 넓이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뭐죠? 1하고 4니까 요 넓이 2가 되죠.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4a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얘가 24다, a는 5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알파, 베타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 누가 같다? 2x 플러스 3과 같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해서 x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됩니다. 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근과계수의 관계 잠깐만 써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k인데 지금 양수 k라고 했거든요.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지금 음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데 두 수의 곱이 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어떻다? 음수가 되고 베타가 양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이끌어내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앨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베타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알파거든요. 근데 알파가 음수이기 때문에 2-알파는 어떻다? 2보다 크다라는 거를 미리 좀 계산을 해뒀어요. 요 2라는 값이 정체가 뭐냐면은 이 y는 fx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대칭축이 x는 2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리 좀, 좀 재료를 깔아뒀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 그려보면요.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서 나온다? x는 2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 2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은 어디서 만나는 거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그쵸? 한 근은 x좌표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다? 교점 x좌표가 2보다 크다 이겁니다. 2는 대칭축이죠. 대칭축 오른쪽에서 교점의 x좌표 베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이요. 그렇다면 알파 베타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교점 x좌표가 알파고요. 여기 교점 x좌표가 베타. 베타가 지금 2보다 큽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 계속 읽어보면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 바로 어디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10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는 어디서 나오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는 어디서 나오죠? 왼쪽 끝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일 때 이 점의 y좌표를 구해봐라.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획은 다 세웠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계산만 좀 해볼게요. 자, 2일 때 실제 y좌표가 어떻게 되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니까 k 플러스 7 요 값이 지금 10이 되고요. 그래서 k는 3이 됩니다. 그럼 실제 알파만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k에다 3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니까 x는 지금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요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이 직선식에다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건 되게 자주 나왔던 유형이죠. 이 똑같은 식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눠도 그 다음에 요 2차식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데 항상 뭘 주의한다? 나머지의 조건을 좀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의 조건은 반드시 어떻다?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얘고 요 2차식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얘란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죠? 이 값이 상수 k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fx 대신에 뭘 대입할 거냐면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지금 쓸 겁니다. 이 값을 k라고 하면 넘기고 넘겨서 양변 2 곱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족과,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이거 한 번 더 적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fx 플러스 gx는 지금 x로 나눠도 그
그 다음에 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나머지가 k로 같은데요. 지금 이 x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어떻죠? 공통인수가 없는 서로소인 두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눠도 몫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뭐가 된다? k가 된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안 쓴 조건 볼까요? 다항식 fx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gx라고 했는데 이미 다항식 fx는 2차식인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좌변은 어떻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변 역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되려면은 이 몫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쵸? 그냥 이 몫은 1이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완성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계속 가볼까요? fx가 뭐였죠? 아까 2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gx가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같고요. 그래서 뭐 계산만 하면 이제 답입니다. gx를 계산해주면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k 여기까지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3k 맞네요. 근데 아직 안 쓴 조건 g1이 7이다. 요거 이용해서 k 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3k가 7이 되니까요. k가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f3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아까 뭐였냐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 대입하면은 18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답은 22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길어 보여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볼까요? 전피의 y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 값이 a가 되도록 하는 x값만 잡아주면 되니까요. 전피 좌표는 일단은 a제곱 플러스 2, a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식이 지금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지금 얘하고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역시 어떻게 되죠? 얘하고 수직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되니까 이 직선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교점들 p하고 q 역시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O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OPQ를 이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바로 이 선이 지금 뭐다? 이 각의 이등분선, 이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PQ의 외접원의 중심 C는 당연히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점 좌표를 C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요. 지금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2분의 5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란 얘기는 요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를 x성분, y성분으로 분해해주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5, 2분의 5씩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A는 어떻게 구한다? 이 길이가 2분의 5 루트 2고 이 길이 역시 똑같이 2분의 5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좌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였으니까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길이의 제곱 2분의 5 루트 2의 제곱해주면 얘가 바로 2분의 25가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양수 a 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 정리해주면요.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5는 2분의 25다. 이렇게 나오고 식을 좀 정리해보면 a 4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이게 카메라 앞이니까 선생님도 좀 긴장되네요. 그래서 계산 천천히 해보면요. a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이 나오죠.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5 마이너스 6은 0이니까요. 즉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인수 결정해주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a 여기에 플러스 a가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a 세제곱 a 플러스 1 a 세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a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오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0이고 아직 인수분해가 안 끝났죠. 요거 마저 또 인수분해 해 보면은 지금 a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얘를 한 번 더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해 줍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3a가 오는데 플러스 a가 오면 여기 플러스 a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식이 지금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는 바로 뭐다? 얘가 0일 때 a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2가 되는 것이죠. 자, 다 됐어요.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을 GA라고 하고 그 다음에 M, 그 다음 N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GN을 구하여라 2분의 5 플러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6이죠. 그래서 2분의 17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일단은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A가 1,4가 이렇게 있고 B가 지금 5,4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점 P가 선분 CD 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APB가 90도를 일정하다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는 바로 어딜까요? 그렇죠.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P가 있다 이거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점 P는 선분 CD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위에도 있다? 이 A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점 P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선분 CD를 그어주면 이 D가 지금 적당히 0,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적당히 2T,0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점을 이었을 때 바로 뭐다? 이 원과의 교점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쉬워지죠? 점 P가 여기 또는 여기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 P가 존재하도록 하는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T 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일정해요. T 값이 작아지면 이 직선이 내려가고요. T 값이 커지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작아지다가 어떻다? 이 원과의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T의 최소는 바로 어느 순간? 그렇죠. 바로 접하는 순간. 아래에서 접할 때 그럴 때 요때 T 값이 최소값 스몰 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에서 접할 때 그려보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나요? 위에서 접할 때 그려보면 바로 요 점의 T 값이 바로 최대값 라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원에 접하도록 T 값들을 각각 계산할 수 있죠.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알아보면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원이 어쨌든 이 평행한 두 직선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얘하고 얘를 이어주면은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쵸? 이 접점과 이 접점 이어주면요. 왜냐면 이 원의 중심과 접점이면 수직. 그 다음 이 원의 중심과 접점이면 수직. 이렇게 되고.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위에서 접할 때, 아래에서 접할 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이 원의 지름이 지금 4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조선 이렇게 그어볼까요?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요.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들은 어떤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죠? 이 큰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죠. 그렇죠? 요 직각삼각형이 이 큰 직각삼각형과 닮음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루트 5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닮음인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역시 세변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루트 5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실제 길이를 구해보면 요 길이가 2고요. 바로 이 길이가 2 루트 5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잖아요. 바로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 루트 5가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은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 C 이렇게 있는데 각 영역에 원소들이 몇 개씩 들어가느냐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B, C의 교집합 여기에 어쨌든 원소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B-A에 원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 C-A 원소 2개 들어갑니다. 뭔가 좀 약간 난잡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에 이게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떤 거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냐면 이 비교시의 원소 개수, 여기에 원소 개수 2개 들어갈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여기 2개 다 들어갈 거냐, 하나하나 들어갈 거냐, 여기 2개 다 들어갈 거냐, 뭐 이걸로 나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B-A, 여기 또는 여기에 원소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 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들어갈 거냐 나눠 푸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얘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해요. 이만큼 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A의 원소 개수가 1개인데 여기에 원소 하나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교 C가 지금 어떻다? 원소 개수 2개니까 여기 원소 2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C-A 부분이 원소 개수 2개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C-A 어디죠? 여기 또는 여기에 원소 개수 2개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체 집합 원소 개수가 5개인데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전체 집합 있고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상황이었죠? B-A 여기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였어요. 이번에는 이쪽에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원소 들어가면 여기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BC의 교집합의 원소가 2개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의 원소가 2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인데 아직 3개밖에 결정 안 됐거든요. 그럼 바로 어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몇 개의 원소? 2개의 원소만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 체크한 부분에 원소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억 연 디귿 따져볼게요. 기억은 지금 어떻게 되죠? A교, B교, C의 원소, A교, B교, C의 원소 개수는 0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 원소가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어쨌든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억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A교, B교, C의 원소 개수가 2개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이죠. 얘는 지금 원소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C의 원소 개수가 4개다. C의 원소 개수 4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 역시 참이고요. 아마 디귿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A, B, C의 원소의 개수의 곱의 최대 최소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딱 정해져 있죠. A, B, C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2개, 3개, 4개니까 그냥 2, 3, 4 곱해서 이때는 무조건 24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이때 2개의 원소가 추가로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줘서 이 A, B, C의 원소 개수의 곱의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최소를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는 너무 쉽죠. 왜냐면은 그냥 이 2개의 원소가 어디에 들어갈 때?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도 B의 원소 개수도 C의 원소 개수도 가급적 작을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최소일 때는 그냥 뭐가 된다? NA, NB, NC 이거를 따졌을 때 2개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 버리면은 A의 원소 개수는 1개, B의 원소 개수는 2개, C의 원소 개수는 3개 이렇게 돼서 6개가 최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최대는 일단은 이 2개 원소가 가급적 어디 들어가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AB랑 또는 AC에 겹쳐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만 A의 원소도 B의 원소도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원소가 여기 또는 여기에 다 들어갈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얘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2개 들어갈 때 생각해 볼게요. 여기 2개 들어가 버리면 A의 원소 3개, B의 원소 4개, C의 원소 3개가 되죠. 그래서 이때 NA, NB, NC는 3, 4, 3 해서 지금 어떻다? 36이다. 이걸 쓸 수 있어요.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2개의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고 여기 하나 들어갈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3,
3, 4에서 여전히 36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뭐다? 두 개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됐나요? 이럴 때는 A, B, C의 원소의 개수가 3, 2,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0개가 나오죠. 따라서 다 토탈 해봤을 때 가장 큰 경우는 언제? 36이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경우는 6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은 42다. 디귿 역시 참이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굉장히 흔한 문제죠. 가볍게 계산하고 가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기하 과목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외부의 한 점 a, a에서요. 접선을 두 개 날려보는데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도록 수직이 될 때 이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울기 자체를 미지수 m이라고 두고 이 접선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접선식은 어떻게 된다? y는 m 곱하기 x-a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얘하고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좀 해볼게요. 천천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mx 마이너스 am 플러스 a와 같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am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얘하고 얘가 접하려면 뭐죠? 두 식을 연립했을 때 x가 중근 나온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요거 제곱은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4am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이 바로 0이 될 때 이 직선이 저 이차 함수에 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죠.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4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m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4am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m1, m2라고 하면은 이 m1, m2가 이 좌표 평면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a, a에서 접선을 두 개 날릴 수가 있는데 이 각각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하나는 기울기가 m1이 되고 하나는 기울기가 m2가 되는 겁니다.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날릴 수 있는데 각각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얘는 기울기가 m1이고 얘는 기울기가 m2인데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 기울기의 곱은 어떻습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수의 관계 두근의 곱 4a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요. 4a가 그냥 23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기울기 합이거든요. m1 플러스 m2는 지금 어떻죠?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입니다. 두근의 합은 지금 4a 마이너스 8이니까 4a에다 23을 대입해주면 답은 15가 됩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보면요.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오니까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일 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는다. 근데 얘가 0일 때는 실근 1이 나와버리죠. 따라서 이 오메가는 어떤 2차 방정식의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요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 오메가랑 바 오메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근의 공식에 넣어버리면 요 실체가 뭐가 됨을 알 수 있죠?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1 플러스 마이너스 i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강조했었는데 제곱하면 순호수가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오메가 플러스 바오메가는 2가 되고 오메가 바오메가는 현재 2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은 전개를 좀 해볼게요. 오메가 바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에 전체 n승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냥 2를 대입해 주시고요. 그쵸?
게다가 E-오메가는 뭐죠? E-오메가는 그냥 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그냥 바 오메가의 n승이에요. 이 바 오메가의 n승이 25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됐나요? 근데 바 오메가는 지금 어떤 애가 될 수 있다? 1 플러스 i 또는 1 마이너스 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계산해 보세요. 바 오메가 제곱은 어떤 친구들이죠? 1 플러스 i든 1 마이너스 i든 제곱하면 순허수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4제곱하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양변 제곱 해볼까요? 이 8승이 지금 딱 뭐가 되죠? 16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은 다 끝났네요. 이거 256은 16의 제곱이니까요. 양변 제곱 해버리면 뭘 할 수 있다? 바 오메가의 16승이 바로 256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6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인데 치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A, B, C라고 다 잡아볼게요. 게다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 삼각형의 치수도 안 나와 있죠. 이 삼각형의 치수는 그냥 PQR이라고 합시다. PQR. 선생님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P는 어차피 뭐죠? 뭐 굳이 써보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 길이니까요. 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Q제곱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C고 여기가 B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그 다음 R제곱은 어떻다? 여기에서 얘가 A고 여기가 C니까 C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많아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계들이 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바도 뭐죠? AC제곱 플러스 CF제곱 플러스 FA제곱. 바로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미 다 계산을 해뒀으니까 결국에 뭐 구하는 것이다?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 목적을 좀 알면 그래도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작업을 해뒀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을 L1, 그 다음에 이 건널비를 S1, 그 다음에 이것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합니다. L1, L2를 한번 따로따로 계산해 볼까요? L1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A가 몇 번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요. B 역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C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일단은 A, B, C는 세 번씩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다? PQR은 한 번씩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L2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L2는 더더욱 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A하고 B하고 C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P하고 Q하고 R이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한 번씩 나온다 이겁니다. 미지수가 6개나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활용할 게 뭐죠? 두 식의 차거든요. 그래서 윗식 아래식 빼버리면 어떻게 나오죠?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고요. 그래서 요 값이 28이다. A, B, C 합은 1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뭔가 익숙한 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건널비 한번 구해볼게요. 건널비 S1 역시 똑같아요. S1은 지금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일단은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 밑변 높이가 각각 AB, BC, CA니까 이 삼각형 넓이 합들은 2분의 1 AB, BC, CA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의 넓이를 더해볼 거냐면 요 사각형 있죠. 여기 사각형, 그 다음에 이쪽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밑면에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 넓이를 더해주면 얘도 역시 어떻게 된다? 사각형 넓이가 AB, BC, CA가 한 번씩 더 나옵니다. 됐나요?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넓이 더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단면도 같이 더해줘야겠죠. 근데 이 단면은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삼각형 ACF라고 달아주기만 할게요. 자, 그래서 S1의 건널비 현재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 이 입체의 건널비 역시 어떻게 되죠?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여전히 2분의 1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거? 바로 요 단면. 저 뒤쪽에 있죠? 이 단면도 같이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 그냥 삼각형 ACF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S1에서 S2를 빼면 61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변면 빼주면 어때요?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면서 뭘 할 수 있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제곱해 주면은 196. 거기서 뭘 빼준다? 61의 2배, 122를 빼주면 얘가 바로 7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였죠?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48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정성스럽게 한번 가보죠. 집합 X, 그쵸?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 곱하기 얘가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fx가 그냥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요 값에 대해서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랑 같던가 또는 마이너스 4x랑 같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x 대신에 요 값들을 다 대입해서 꼼꼼히 한번 적어보면요. f-3이 될 수 있는 수는 지금 뭐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던가 12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2 역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1이 되던가 아니면 8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4가 되던가 근데 여기다 대입해도 4니까 그냥 f-는 4가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f0은 어떻게 된다? 5가 되던가 아니면 아예 0이던가 그 다음 F1은 1 대입해주면 4가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던가 마지막 F2는 2를 대입해주면 1이 되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F-3부터 F2까지 될 수 있는 값들을 다 적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봅시다.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1대1 함수라고 했거든요. 1대1 함수니까 이 함수값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f-1은 4가 결정이 됐으니까 f1은 어떻다? 4가 될 수 없죠. 이거 되게 재미난 문제예요. 그럼 f1은 4가 될 수 없으니까 f1은 무조건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겹치는 게 여기 있네요. f-3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1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읽어볼게요. f0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음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F0이 5 또는 0이잖아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쟤네들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0 안 되고 얘가 무조건 5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값은 지금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F1은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러니까 F2는 어떤 수가 되야겠어요? 양수가 돼야겠죠. F2가 양수가 되려면 여기는 지금 1이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8은 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1이면 얘는 어떻다? 1이 될 수 없고 얘는 8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 가지고 f-3부터 f2까지 모조리 다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이 함수값들의 전체 합이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답은 26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은 이 문제의 의도를 좀 파악해주면 상당히 쉬운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 m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지금 이 함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y는 fx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이 gx는 현재 어떻죠? m,m이 꼭지점이 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m,m은 어디 있죠? y는 x 위에 있죠.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y는 x직선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 fx하고는 어디에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0,0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m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m,m은 어디 있죠? 바로 요 라인에 m,m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려보면은 m,m이 적당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자, 이걸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m,m이 어쨌든 요 함수 밑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 또는 gx가 t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의 집합이다 이건데 이거를 그림에서 나타내보면 이런 겁니다. 적당히 y는 t 그래프를 그리세요. 얘가 지금 y는 fx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는 gx잖아요. 그래서 이 y는 t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떤 걸 찾는 것이다? fx가 t가 되던가 또는 gx가 t가 되는 x값들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fx가 t가 되는 애들은 누구죠?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의 x 좌표들을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t가 되도록 하는 x 좌표는 어디 있죠? 바로 요 교점 x 좌표들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한다.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결국에 뭐다? y는 t가 t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t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때 생기는 교점의 x 좌표들을 모조리 다 더해주는 게 바로 ht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교점의 x 좌표들의 합을 ht라고 한다. 그런데 ht의 치역에 모든 원소의 합이 다시 19다. 그러니까 원소의 합도 똑같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y는 t를 조절을 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가능한 값들을 모조리 다 더해주면은 바로 19가 된다 이겁니다. 함수값들, 나올 수 있는 함수값들을 다 더하면 19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 그려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죠. 이럴 때는 이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이 각각의 값들을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요 이차 함수에 뭘 활용한다? 대칭성을 활용해주세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얘하고 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얘하고 얘 합은 2m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성들을 이용해서 교점의 x좌표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번 보죠. 만약에 t값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적당히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보다 위에 그려지죠? 그래서 교점이 얘하고만 2개 나오고 얘하고는 교점이 안 나와요. 이래버리면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은 뭐죠? 그냥 이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럴 때 ht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지금 교점이 4개가 돼버리면 아까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들 얘하고 얘 합하면 마이너스 2, 얘하고 얘 곱하면 2m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조금 특수한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교점이 3개입니다. 얘가 2점에서 만나고 1점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럴 때 ht도 상당히 쉽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 합은 마이너스 2고 얘는 그냥 m 하나잖아요. 그래서 m-2가 이럴 때는 h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t가 더 올라와서 이를테면 이렇게 그려질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교점이 몇 개 생기느냐가 중요해요. 교점이 4개 생기기만 하면은 아까 얘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교점 4개가 생기면 이 fx 위에 있는 2개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gx 위에 있는 2개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 m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ht 값이 그냥 2m-2다.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은 이 교점을 지날 때요. 이 교점을 지날 때는 전체 교점이 몇 개 나오죠? 3개밖에 안 나오죠? 됐나요? 근데 이럴 때 x좌표들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얘하고 얘 합은 2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고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은 여기서 ht는 뭐가 된다? 여전히 2m-2가 되는데 거기서 뭐죠? 이 교점의 x좌표가 2번 계산됐잖아요.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를 한 번 덜어내는 게 이때 ht 값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ht의 경우들을 다 따져보니까 요 4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 y는 fx, y는 gx 통틀어서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4개일 때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렇게만 따져보면 모든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은 문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 ht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아까 얘기했듯이 ht의 가능한 값들의 전체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의 전체 가능한 값들은 바로 요 4개의 전체 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해주면은 5m-8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지금 되는데 요 값이 바로 19가 되도록 m값을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그럼 얘만 좀 계산을 해볼게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두식 같다라고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가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더하기 m하고 같고요. 그래서 없애주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x가 m 곱하기 m 플러스 1하고 똑같은데요. m의 지금 양수니까 m 플러스 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점 x좌표는 2분의 m 딱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m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9m이, 그쵸? 27 이렇게 되니까 답은 6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고1 4점짜리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난이도 어떻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30번 문제도 사실 여느 30번 문제보다는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이제 아직 우리가 시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전에서 당황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모의고사는 못 봐도 되는 시험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답 정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선생님과 같이 풀이한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 내년 고2 때는 더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때 또 찾아뵐게요. 안녕.